오늘은 어제 저녁에 우리 강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의 예언 성취와 지금 이 세계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중학교 1학년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졸지만 않으면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역사를 마무리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역사의 마무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 미국은 개신교 국가인데 이 개신교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자들의 이 후원을,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개신교인들의 그 선교를 돕는 차원에서 일요일 날을 모두가 다 국가적으로 쉬고 예배하는 날로 법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요일 법령, 썬데이 로라고 합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유, 그 얘기 100년 전에도 했어요. 100년 전에도 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게 언제 설마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며 지쳐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언이 성취된다는 얘기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연구하면 믿음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는 1월 법령 예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미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이요. 미국에는 개신교인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미국은 두 종교 집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국 세력인 기독교 세력, 이후에 미국의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천주교 세력, 이 두 종교가 미국을 지배하는 양대 세력입니다. 유럽에 가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네 종교가 뭐냐면 다 천주교래요. 교회를 안 나가도, 천주교 성당 안 가도 자기는 천주교이다 이거예요. 조상 대대로. 그것처럼 미국의 정서는 기독교, 천주교 이것이 대부분인데요. 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태반에 많더라도 정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1월 휴업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1월 휴업령을 주동하는 세력은 개신교 세력인데요. 자기 세력만 갖고 이것을 법제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황권, 천주교 세력과 결탁해서 함께 1월 법령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기독교의 힘을 얻어서 1월 법령을 통과시키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는요, 또다시 로마 교황권의 최상권이 회복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예언의 흐름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그거예요. 첫 번째 짐승 로마 교황권, 두 번째 짐승 미국,
그런데 이 두 세력이 합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압박할 것이다.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자기 말을 안 듣고 일요일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굳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킨다고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겠다. 왜? 국가 질서를 혼란시키는 자들인 거예요. 국가에서 질서를 세우고 법령을 세우고 가면은 따라와야 되는데 얘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다가 다음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이게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예언인데요. 이거 옛날부터 들으니까 야, 그게 설마 이루어지겠어. 이루어진다면 그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사실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 흉령 올 줄을 믿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그 시대는 지금까지는 아주 세밀하게 정확히는 잘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1월 흉령 내리겠지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지금 돌아가는 세상 형편을 보니까 이 예언이 요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언의 신에 요런 말씀들이 중간중간 좌표가 있었구나. 그 중간 좌표들이 쫙 연결되니까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미래의 예언들은요, 그때 되면 큰 흐름을 알지만은 세부적인 이 내용들은요, 그때가 되면 알도록 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인 이 예언의 성취의 흐름을 지금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읽어낸다는 얘기는 그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가 열려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갈지 이제 이번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평안함이 아니라 환란이 다가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지금 이 세계 경제가 굉장한 위기로 들어가고요. 기후 문제를 통한 천재지변이나 재난들이 이 위기로 물러가고 있고요. 세계 도덕적인 문제들이 지금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을 겪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깨닫고 깨어나서 졸다가 깨어나서 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올 때 기름이 없으면 버림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제 회개하고 끝내고 우리의 이 빈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가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예언과 세계 정세가 어떻게 갈 것인가. 현재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제 저에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요. 세계 굴지은행 3개가 지금 도산했습니다. 파산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 스위스 은행.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구멍가게가 파산한 게 아니고요. 세계 거대한 은행들이 지금 파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확 뽑아내니까요. 이 은행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왜 확 뽑아내요? 이 은행이 보니까 은행이 지금 부실하네. 놔뒀다가는 내 돈을 못 받겠다 싶으면 빨리 뽑아내야겠죠. 빨리 확 뽑아오니까 은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행이 왜 부실하게 되었냐 이거예요. 오늘 중학교 1학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가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여간 이 굉장한 이게 지금 세계 흐름이에요. 이거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들이 도대체 왜 무너졌냐 이 말입니다. 이게 왜 무너졌는가 하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은행이 사람들이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잖아요. 이자를 주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돈을 굴려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은 무에서 돈을 버는가 하면 돈을 빌려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가? 뭐 기업에게도 빌려주지만은요, 가장 안전 자산인 미국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가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 종이 쪽지를 주고, 자, 이게 종이 쪽지, 그냥 종이 쪽지를 줘요. 이런 거 그냥. 이거 주면서 이거 100억에 사. 살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100억에 사람 살 거예요? 근데 미국 국가에서 이거 100억에 사면 내가 10년 뒤에 120억 줄게. 누가 보증했어요? 국가가 보증했잖아요. 그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러면 사는 거죠. 이걸 국채라는 거예요, 국채. 아니, 이거 앞으로 내가 5년 뒤에는 이거 100억 주면 150억 줄게. 살까, 안 살까요? 사지요. 그런데 이거 100억에 사면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101억 줄게. 그럼 안 살 거 아니에요. 안 사는데 다른 데 돈 굴릴 데 없으면 살까 안 살까요? 다른 데 굴릴 데 없으면 이자가 낮아도 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자가 낮은 거를 이 은행들이요, 국채를 막 사들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자 남기려고 샀습니다. 샀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은행이 파산하면요, 앞으로 이런 통해서 나오죠.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 되면 그 다음에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제하는 질서 세력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작전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작전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하면 생각해 봐요. 제가 이 경제 문제를 많이 들어 공부하고 살펴보니까요. 아니,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래요. 금리를 올려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올리는 거죠, 미국은. 미국은 진짜 재미나는 나라입니다. 미국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들은요, 열심히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야지 고생하면 수고했어라고 물건 팔으면 돈 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야, 그런 거는 저 2등부터 3등까지 다 5등까지 10등까지 그거 다 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럼 우리는 미국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우리는 돈 찍는 나라야.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돼. 달러를 다 쓰니까요. 그 미국은 돈 찍어내는 나라서 또 찍어내면 이제 외국에서 물건 갖고 오잖아요. 찍어내서 주면 돼, 이렇게. 이게 쉽겠어요? 일하는 게 쉽겠어요? 금융사업이 훨씬 쉽잖아요. 미국은 금융사업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기 위해서 달러를 전 세계에서 쓰는 기축통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돈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이 야, 너것만 찍냐? 우리도 찍어보자 하고 한국이 막 돈을 막 찍어서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중에는 그 돈이 가치가 없어요. 돈 막 찍어내니까 막 다 여러분들에게 1억씩 100억씩 막 줘. 그러면 1억 들고 부모 싸먹고 사 먹으러 가야 돼요. 부모 싸먹고 한 개 1억 주고 사야 되는 거. 돈이 너무 많이 찍어내면 가치가 없으니까. 아니, 다른 나라는 돈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찍어내면 나라가 망해요.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찍어내니까, 돈을 찍어내니까 이 돈이 미국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막 달러를 좋아하니까 막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찍어내서 팔아먹는 거라, 이 돈을.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너무 많이 찍어내서. 이번에 뭐 코로나 터졌을 때 미국에서 막 엄청나게 찍어내갖고요. 다들 셧다운 시켜놓고 장사하지 마라 그래놓고 돈 막 다 갖다 준 거라. 나라에서. 야, 이거 먹고 살아. 하고 막 돈 찍어서 막 갖다 주니까 사람들은 좋지. 어이구야, 너로도 돈 주네. 앞으로 좋다. 미국은 할 수 있어요. 돈 찍어내면 되니까.
돈 찍어내서 막 풀으니까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 코로나가 터져서 돈 좋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이동이 안 되잖아요. 이동이 안 되니까 이제 물건이 들어오는 게 잘 안 들어오고 돈은 넘쳐나니까 이 물가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 미국으로 움직이는 거대 자본가들과 금융가들이요. 작전을 짠 겁니다. 미국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작전을 짰습니다. 판을 흔들어서 바꾸자 이거예요. 누가 판을 흔든다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을 앞세운 세계 거대 자본 세력들이 이 세계 판을 한번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면은 미국도 상처를 입을까 안 입을까요? 미국도 상처를 입죠. 그래서 막 자기도 상처를 입는데 그걸 다 알고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들라고 판을 뒤집어 갖고 새 판 짜는 거예요. 새 판 짠 다음에 자기가 다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또 지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달러가 지금 너무 많이 풀렸거든요. 전 세계에 너무 많이 풀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값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찍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 안 되겠다. 달러 값을 좀 올려야겠다. 이래갖고요, 미국에서, 자, 앞으로, 미국에 저축을 하면, 미국에 돈을 맡기면, 달러를 맡기면, 옛날에는 100만 원 맡기면, 100만 원 맡기면, 10,000원 줬는데, 이제부터는 100만 원 맡기면 5만 원 줄게. 6만 원 줄게. 이러니까요, 다른 세계 사람들이, 야, 이거 장사하는 것보다 낫다. 돈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미국으로 막 몰려가니까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이자 줄 때 어떻게 주면 되죠? 돈 찍어내서 주면 돼. 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올려놓고, 이자 줄게. 찍어내서 또 주면 되는 거라. 뭐 이런 장사를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이 세계 시스템, 현재 이게 세계 시스템이에요. 학생들 듣기는 웃기죠? 웃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세상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막 돈 해갖고 이게 금리를 확 올려버리니까요. 이 세계 경제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국가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요. 사람들이 은행 돈 빼다가 어디다 넣을까요? 이자 많이 주는 대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행들이 옛날에는 조금 이자 준다고 국가에게 국채를 샀다가 그 돈이 거기 다 물린 거라. 파산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지금. 경제가 지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곤란 은행들이. 국가에서는 이래. 괜찮아. 은행 파산해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줄게, 그 돈. 찍어내서 주면 되잖아요, 또. 이거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세계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경영을 지금 이 모양으로. 그러면서 막 판을 흔드는데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무슨 목적이 있는가 하면은 금리 인상해서 막 이렇게 판을 흔들어 갖고 지금 돈 제일 많은 나라 어딘가 보니까 어디에 세계에서? 중국. 오케이, 저놈 잡아먹어야겠다. 옛날에 보면 그랬잖아요. 나라가 힘은 큰 나라가 군사력은 센데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웃 나라 가서 농사 짓는 나라 가갖고 약탈해 오잖아요. 전쟁에서. 그래서 옛날에 역사에 의하면 산악이 많은 험준한 지역 사람들은요, 싸움을 잘해요. 평야 사람들은 싸움을 못해요. 왜? 농사 짓느라고 바빠갖고 싸울 여가가 없거든요. 그런데 산악지대와 험준한 지대, 초원지대 이쪽에는요,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약탈 경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해요.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래갖고 급하면 가서 전쟁에서 뺏어오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미국이 지금 이거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한 나라 족쳐서 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딱 보니까 어디예요? 먹이가? 중국. 왜? 우리랑 사상도 다르고. 저는 공산주의거든요. 아이고, 통통하게 살이 쪘네. G2에 G2. 세계 경제의 2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야, 저게 먹을 거 많은데, 미국이랑 우리는 거의 비슷한데, 덩치가. 저거 하나 잡으면은 파티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파티. 그래갖고 이제 그 바베큐 잡아갖고 파티하려고 어떻게 잡을까요? 요즘에는 머리를 써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은 땅 따먹기 안 합니다. 미국에서 중국 땅 따먹어서 뭐 하려고요? 미국에도 땅 많은데 요새는 남의 땅 침략 안 해요. 저도 귀찮거든, 그거는. 뭐만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야, 우리나라 오지 마. 우리 인구 너무 많아. 뭐 돈만 갖고 와요, 돈만. 쌀만 가져와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요새는 경제를 잡아먹는 전쟁이 목적인 게 요즘 전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 이거 통통한 저놈을 좀 잡아먹어야겠다. 그리고는 판을 막 확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판을 확 흔들어 버리고 중국 딱 봉쇄해 버립니다. 앞으로 중국하고 놀지 마, 너거. 우리 편들 손들어라 하니까요. 미국 편 손들어라 하니까요. 대한민국 저요, 일본 저요 하고 유럽 저요 하고 민주주의 쪽이 다 미국하고 손들어져. 왜? 미국이 1등이니까. 미국 힘이 제일 세잖아요. 미국한테 붙어야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편 하니까 북한이 저요. 또 저게 사우디가 미국 편 했다가 미국한테 좀 버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심한 미국 하면서 중국 나도 끼워줘. 이란 야 우리도 좀 니네하고 좀 슬슬 해보자. 러시아 우리는 원래 같은 편 아니냐. 요렇게 좀 몇 명 뭉쳤는데 지금 요 팀하고 요 팀하고 누가 더 세겠어요? 요 팀이 셀 거 아니에요. 요 팀은 오케이 괜찮아 너가 다 붙어봐라 하고는 지금 이 판을 세 개 판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세 개 판을 어떻게 엎는가 하면요, 일단은 이 팀들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고립시키려고 앞으로 얘들이랑 놀지 마. 얘들 놀면 죽는다 이래 된 거예요. 우리 편들은 아무도 얘들이랑 놀지 마 이래 된 거예요. 얘들한테 앞으로 이 가장 강력한 이 세계의 이 경제의 핵심 소재가 뭔가 하면 반도체예요. 반도체 없으면 핸드폰 쓸 수 있어요? 이 TV 볼 수 있어요? 요즘 보세요. 이 선도 없는데 이거 갖고 놀잖아, 이렇게. 기가 막히잖아. 이 선도 없어. 무선으로 되는 거예요, 무선으로. 이거 들고 막 제가 돌아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반도체 없으면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자동차 반도체 없으면 돼요? 비행기 떠요? 뭐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수학 계산하고 곡사포 샀는데 요새 그래 안 해요. 계산하다 보면 벌써 얻어 터지는걸요. 그냥 GPS하고 인공에서 계산 두드리라고 바로 때리면 그냥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도체 없으면 전쟁도 못하고 자동차도 못하고 못 먹고 살아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골 가서 농사 짓면 돼요. 반도체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필요해요. 예, 요즘 농사도 이제 반도체가 필요해. 큰일 났습니다. 자, 이런 시대니까 앞으로 절대 중국에 반도체 주지 마. 중국에는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얘들은 수입해서 파는 거예요. 이 절대 기술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중국으로. 그리고 딱 봉쇄해버리고 앞으로 중국에서 만든 통신기기 쓰지 마. 얘들은 이 통신기기를 가지고 다 정보 빼간다? 스파이들이다. 뭐 이러니까요. 하웨이가 망해버렸습니다. 하웨이 회사 들어봤어요? 한국의 삼성인데요. 애플, 그 다음에는요. 미국에서는 하웨이가 삼성 능가합니다. 애플, 하웨이 이런데요. 미국에서 하웨이 쓰지 말라고 하니까 하웨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을 절단내갖고 먹으려고 하는 거죠. 반도체 주지 마. 이러니까 중국이 야, 너거 진짜 치사하다. 그러니까 원래 전쟁은 치사한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치사하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애들 싸우니까 똑같아요. 이게 세계 싸우는 모습들이. 결국 그 통통한 거 먹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경제를 막 확 흔들어 버리면서 미국도 타격을 받는데 은행들이 막 무너지고 하는데 계산 다 합니다. 은행 몇 개 무너지는 거 감수하고 간다 이거예요. 금리 올려서 어려워지는 거 감수하고 간다 이거예요. 왜? 그거 희생하고도 먹을 게 더 크니까. 그리고 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통제 시스템으로 세계를 내가 컨트롤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판에 세 판을 짜는 거예요. 세 판을. 세계 경제 질서도 이제 4차 혁명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전 시대는 에너지 시대였는데요. 이제는 반도체 시대로 넘어가는 4차 혁명 시대가 지금 이미 접어들어서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상리초등학교 어제 갔더니 뭐 AI 교육한다고 이러더라고요. 초등학생도 AI래, AI.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세계의 경제 혼란과 이것이 결국 작전 세력에 의한 의도된 흔들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게 굳이 금리를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는데 의도를 갖고 한다 이 말이 의도를 갖고. 그리고는 미국에서 뭐라는가 하면 저 중국이 대만 치면 우리 싸우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래요. 중국 사람들은. 아, 우리는 미국하고 싸울 마음이 없어. 이래요. 왜? 싸우면 지잖아요. 중국에는, 지금 미국에는 그 배를 뭐라 그래? 큰 배. 항공모함이 제대로 된 게 3개밖에 없는데, 1개는 건재하고 2개는 수리 중이랍니다. 근데 미국에는요, 칠함대, 8함대까지 해서 막 항공모함이 얼마나 많아요. 항공모함 한 대 하면요, 한 국가의 전력을 맞먹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는 미국하고 싸울 마음이 없어. 근데 미국은, 야, 쟤들이 우리랑 싸우려고 그런다. 앞으로 우리 한번 싸움 일어날 거야. 25년쯤에 싸움 날걸? 막 이래요. 이건 뭐란 뜻이에요? 싸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팀이 중국이라. 여기는 미국인데, 여기는 지원인데,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하면 터지는데. 자기들은 안 싸우고 싶어. 싸우면 지는 거 뻔하게 알거든. 근데 미국에는요, 쟤들 우리랑 싸우려고 그런다. 앞으로 25년쯤 되면 대만 치고, 그러면 그때 아마 우리랑 싸움 붙을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면서 한번 시다리를 짜고 가는 거예요. 막 이쪽에서. 그러면서 그런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역사를 보면은 이 한 강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요. 약한 나라는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압니까? 빌미를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 나라가 가서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 중국하고 먹을 때 옛날에 중국 전쟁할 때 중국한테 가서 깔짝깔짝 거리니까 걔들이 군인이 야 외국 배가 왔어 우리 나라 막 침공하려고 대포 빵 쏘잖아요. 근데 안 맞았어. 배 옆에 떨어졌어. 야 얘들이 우리 공격기가 때렸어.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싸움이 하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게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치사한 전쟁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통하는 시대예요. 이게 옛날부터.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죠. 온갖 명분을 만들어가고.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한번 뒤집어 엎고 판을 새롭게 짜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세계적 경제,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와중에서 지금 이런 이 세계 정세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문제와 군사 문제와 정치 문제는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이것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요. 미국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 나와요. 앞으로 중국은 우리의 적대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큰 틀에서 멋있는 정치적인 언어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에 10월 달에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 나와 있어, 이게. 자, 이런 정세가 결국 어디로 몰아가는가 하면 세계적인 대혼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질서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판흔들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뭔가 하면은 경제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 계시록 13장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고 경제 문제로 굉장한 압박을 주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 경제가 앞으로 내년, 내후년 앞으로 한 2, 3년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더 어려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한 3년 정도 어려워질 이 경제 문제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결국은 매매 문제를 위한 판을 까는 겁니다, 이게. 모든 세계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언에는 그냥 매매를 못하겠더라. 그것만 알았더니 이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니엘 11장에 보면요. 다니엘 11장은 전쟁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마지막 시대의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북방왕이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 뭐 여러 나라 어딘가. 그가 열국에 이게 새파란 줄입니다. 노란 내용하고 파란 내용은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죠. 여러 나라에 물이 넘친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열국에 들어가는데 열국 가운데 특별히 어디요? 애굽에. 애굽은 무신론 국가 세력이다라고 대증투에 딱 해석되어 있습니다. 무신론 세력. 프랑스 혁명 사상부터 만들어진 무신론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과 결탁되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게 되면서요. 결국 이 미국과 교황권 세력이 애굽의 세력에 손을 뻗치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이 러시아가 지금 거의 거들날 지경에 왔잖아요. 여러분 러시아가 나빠서 우크라이나 공격한 거 아니에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지 알아요? 약속을 했거든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럽의 그 군사 공동 연맹이 있어요. 나토라고 하는. 야, 너가 자꾸 나토 국가를 이렇게 소련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확장시키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 이미. 그래서, 오케이, 우리 안 할게.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약속 무시하고, 자꾸 유럽 국가들을 나토에 가입시켜갖고, 심지어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면 우리 전쟁한다 이래 된 거예요. 쟤들 전쟁하려고 한대. 한번 붙어보자 막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막 신청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우리가 이 정도 공격하면 걔들이 쫄아서 항복하겠지? 라고 군대를 밀어넣는데 군대가 처음 갈 때 그렇게 했대, 군사들한테. 야, 너희들 뭐 어디 가는지 알 필요도 없어. 그냥 가라는 대로 쭉 가. 몇 달에, 한 달에 딱 오면 돼. 그래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차 따라가. 그랬대요, 앞차 따라가. 그리고 앞차 따라서, 앞에 있는 전차 따라서 그 줄 서서 쭉 갔습니다. 그 정도 하면 다른 나라가 다 항복하니까. 러시아 겁내서.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지? 막 이래 된 거예요, 지금. 막 와보니까 지금 전쟁터야. 막 이래 된 거예요.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전화해서, 엄마, 내가 와보는데 막 전쟁터야. 막 죽이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막 하니까 얘들은 싸울 줄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막 싸워갖고 그냥 거기서 막 수많은 젊어 죽고 하니까 또 이게 나토, 미국에서는 막 우크라이나 막 무기 막 밀어주네. 그러니까 싸움 할 만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거들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애굽을 지금 공격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미 러시아는 한불 갔고 옛날에 소련 끝나고 지금 러시아는 타켓이 아니에요. 그럼 먹을 게 없어요. 비쩍 말라갖고. 통통한 놈을 먹어야 되거든요. 어디예요? 중국이라 중국. 통통하잖아요. 생긴 것도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죠? 국가가.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아주 통통하니 맛있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걸 먹겠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그가 애굽 땅에 손을 펴리니 그 결국 어디래 마지막 때는? 중국이라 이게. 그래서 건세로 애굽의 금은 보물을 잡을 것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중국의 경제를 먹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언에 나와 있는데. 이루어지지요. 예언에 나와 있는데. 요렇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리비아와 구소 사람들, 이게 누군가 하면 리비아 구소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애굽 편에 줄 섰던 오른팔 왼팔이 리비아와 구소입니다. 이집트의 왼팔 오른팔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줄 섰던 세력들 있잖아요. 그 세력들도 다 결국은 함께 무릎 꿇겠다 그 얘기죠.
44절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동북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동북에서 전쟁으로 이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그랬죠.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요일 범정 사건이에요.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거든요. 근데 요 밑에도 가면, 아이고, 밑에 보세요. 그가 장막궁전을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진리의 율법에 그 보관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공격한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일요일 법령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요일 법령 사건을 이끌어오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 봤더니 지금 이 세계가 대혼란과 이 재편 속에서 중국을 공산주의를 압박하고 거기서 경제를 착취하는 이 과정이 지금 일요일 법령 사건으로 진행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언적인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수십 년 걸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짜놓은 판에 의하면요. 10년 안에 이 모든 것은 끝난다. 이게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한 3, 4년간 굉장히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도록 막 판을 흔들고 이런 와중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런 와중에 미국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되고 왜요? 미국이 제하기 전에 차버렸어요. 국가에서 자 이제는 동성들끼리 결혼해도 돼. 동성들끼리. 세계의 재난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혼란이 더 어려워질수록 이거를 해결한 해결사가 나오는데 뭔가 하면 미국의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의를 성수하자. 지금 이 기후 문제는 일요일 하루를 쉬어서 이런 오염을 좀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탄소 문제 해결하려면 하루 쉬어야 된다는 거, 하루 쉬어야 된다. 이런 문제와 다 맞물려서 일요일 문제가 딱 거론될 때 누구랑 결탁해서요? 천주교 세력과 딱 결탁해서 통과시키면 여러분 그럼 세계 역사는 끝난 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때 늦은 미성경이 임하고 큰 외침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 기별을 들은 여러분들은 운명이 그때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 많은 연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이것이 딱 궤도에 올라버렸어요. 이 예언 성취가. 궤도에 올랐다는 얘기는 지금 막 진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면요. 그 예언 성취가 궤도에 올라버리면요. 몇 년 안에 그것이 확 이루어지는 겁니다.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엄청 더디고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요. 10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 근데 이제는 이게 지금 궤도에 확 올라가고 지금 이게 작동이 시작되는 예언 성취의 작동이 시작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3년 안에 준비를 끝내야 될지 몰라.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왜? 미리 지금 준비해야죠. 일요일 법령 내리기 전에. 예언된 일요일 법령이 정확하게 올 겁니다.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의 구체적인 그 예언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13장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때 늦은 미성령이 임해서 준비된 하나님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참여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기별을 듣고 깨어서 지금부터 이제 나는 내 그릇에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야겠다 하고 회개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이제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미래를 아는 사람들로 이야 이렇게 예언이 정확하구나. 하나님 확실하게 계시는구나.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안 믿었는데 그게 이제 진짜 이루어지는데요, 뭐. 그래도 안 믿겠습니까? 1월 협력 내리고 나서도 하고 안 믿었겠어요? 뭐 안 믿으면 어디로 가요? Go to hell 하는 겁니다. Go to hell. 그러나 이런 예언의 성취의 모든 흐름들을 읽어내는 우리는요,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남은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믿음은 드럽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자꾸 들으면요, 세상의 영이 들어가고요, 믿음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믿음은 눈과 귀와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직접적인 영적인 이 통로가 눈하고 귀입니다. 눈하고 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믿음은 더럽에서 나고요, 말씀을 보면서 읽을 때 믿음이 나고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지켜야 합니다. 눈과 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 중에서. 여러분, 눈과 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이거 못 지키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까요? 눈과 귀, 온갖 보고 들을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영적인 데 관심을 옮기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의 패턴입니다. 눈과 귀에 있습니다. 눈과 귀에. 눈과 귀를 잘 지켜서 정말 우리 앞에 닥쳐온 그런 이 예언의 시나리오를 살피면서, 이제는 남은 때가 별로 없구나. 이제는 준비를 빨리 마무리해야겠다.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헌신하겠다. 이제 마지막 늦은 미성령 1월 법령이 일어나면 그때는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늦은 미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님 제자들처럼 복음 전하러 가야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었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잘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